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해피니스 나우, 지금 행복하라, 앤드류 매튜스 글 그림, 이주해 옮김.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행복에 관한 오해와 편견. 2장,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법칙. 3장, 세상과 더불어 행복을 누려라. 4장, 행복해지기 위한 전략. 이 중에서 각 장에서 한 2~3개씩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나이와 무관하다. 1990년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는 16개국 1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잉글하트 교수는 나이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결과를 15에서 24세, 25에서 34세, 35에서 44세 등의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누구였을까? 10대 청소년 아니면 중년? 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누구였을까? 15에서 24세 81%가 자기 삶의 만족, 25에서 34세 80%가 자기 삶의 만족, 35에서 44세 80%가 자기 삶의 만족, 45에서 54세 79%가 자기 삶의 만족, 55에서 64세 79%가 자기 삶의 만족, 65세 이상 81%가 자기 삶의 만족. 놀랍게도 각 연령별 결과가 거의 같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스톡과 모리스 오컨이 시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정확히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100회 이상의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취합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나이는 행복에 겨우 1% 정도의 영향력 밖에 미치지 못한다. 사회적 통념이나 청소년 문제 혹은 중년의 위기 같은 이야기들과는 달리 나이는 행복과 거의 무관하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태도다. 삶이 힘들수록 행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대부분의 행복한 사람들은 심각한 좌절의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들도 때로는 파산을 겪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해고당하며 심지어는 연인에게 혹독하게 차이기도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복한 사람들에게도 골칫거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꾸준히 정신 단련을 해왔기 때문이다. 정신 단련은 신체 단련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당신은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킨다. 산을 뛰어서 올라갈수록 신체가 점점 강해진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골칫거리와 맞서는 과정에서 정신을 강화시킨다. 노력이 힘을 쌓아 올린다. 침대 밑에 숨는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것은 아니다. 고개를 들고 삶과 직면하라.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실패하거나 내동댕이 쳐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당신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점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이 고달플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를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려는 속셈이군.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는 거야. 삶이 쉽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 보통은 그 반대다. 행복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삶이 더욱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먼저 행복해지겠다는 결심부터 하라. 내게도 삶이 좀 더 편안해지기만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골치 아픈 일들이 줄어든다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다가 아주 멋진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행복한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많은 골칫거리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절정기를 구가하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고달플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 역시 눈치챘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파산을 했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고 대다수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이란 단지 삶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사건처럼 어느 날 불쑥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얼마 전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서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레나라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혼을 했고 현재 소송 중이고 집이 불타버렸고 암이 3번째 재발했다는 선고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저는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골칫거리들을 없애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라. 골칫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려고 애써라. 그저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각화 기법을 사용한다. 먼저 목표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계속해서 상상을 한다.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말이다. 체중 감량을 원하든 자신감을 원하든 무언가가 개선되길 원한다면 전문가들은 시각화 기법이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규칙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그려보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냥 바라기만 하면 되지 않나? 그것도 비슷한 방법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시각화란 이런 것이다. 목표를 정한다. 예를 들어 홀쭉한 배, 즐거운 직업, 생활 태도 바꾸기처럼 말이다. 목표가 현재 이미 성취된 것처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이러한 상상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 계속해서 목표를 향한 노력을 기울인다. 목표에 점점 가까워진다. 반면 그저 바라는 것이란 이렇다.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더 많은 돈, 더 많은 행복 등을 바란다. 마음은 미래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도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뭔가를 그냥 바라기만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미래에 가 있다. 즉 뭔가를 바라면 바랄수록 제자리 걸음을 하는 셈이 된다. 그저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말이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진 모습을 그려보고 노력을 기울여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만족하라. 페라리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동안에도 낡은 똥차에 만족하라.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바라기만 하면 좌절하게 된다. 감사는 힘이다. 이웃에게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버뮤다로 휴가를 가지요. 보너스로 1억 원쯤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새 페라리를 뽑으면 아주 만족합니다. 그러나 어딘가를 가거나 무언가를 얻는 행위는 보통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로또 복권을 샀는데 기적처럼 꿈에 그리던 페라리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오늘 하루는 무척 흡족할 것이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차를 긁어놓은 저 꼬맹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더 많은 물건을 얻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는다. 많은 것을 얻으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지는 법이다. 마음의 평화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감사는 힘이다. 친구들이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당신 곁에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물건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늘 그 상태에 머문다. 투덜이 곁에는 늘 투덜거릴 만한 것들만 모이게 된다. 그게 삶의 법칙이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하는 대로 얻는 법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늘 같은 것을 가르쳐 왔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 얼마나 실용적인 충고인가. 조용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강해진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우울한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놀아야겠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법이다.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주로 노래 가사나 영화에서 나온다.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알기 전 나는 외로운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었죠. 현실 속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알기 전 나는 불행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 더욱 악화되었죠.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바꾸는 것이다. 기분이 언짢거나 우울할 때 당신만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천천히 스스로를 수렁에서 건져내라. 밝은 면을 보기 시작하면 행복한 친구, 동료와 가까워진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어릴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절실한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전진하라.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변명거리나 결과물을 내세울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로저 크로포드는 한쪽 다리와 손 없는 두 팔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 그는 프로 테니스 선수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테니스를 치거나 가르쳐서 먹고 산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주 펀데일에 사는 디지털 대는 목수였는데 인후 암에 걸려 후두를 제거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오히려 DJ가 되었다. 하고 싶은 말을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대신 말을 해준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명을 해대는가. 난 너무 늙었어. 너무 피곤해. 너무 게을러. 너무 바빠. 너무 어려워. 1996년 미국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은 고환 암 선고를 받았다. 암이 복부로, 허파로, 뇌로 번져가자 의사는 그의 생존율을 40%로 잡았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생존 이상의 일을 이뤄냈다. 다시 사이클을 타기 시작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연패의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그는 옛말을 그대로 입증해냈다. 죽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일도 모두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로저나 데니나 암스트롱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실패의 이유라 내세우는 변명이 모두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대학 학위든 내 집 마련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다이어트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이유를 찾자면 수백 가지도 더 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일을 원하는 단 한 가지 훌륭한 이유만 있으면 된다. 이제 전진 그리고 성취하면 된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라. 어떤 일도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성공 신화 뒤에는 늘 구구절절한 사연이 숨어 있기 마련이다. 성공은 현실이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태도가 이루어내는 일이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 최근 내 친구 콜린 마틴은 자전거를 타고 북미를 횡단했다. 그는 밴쿠버에서 뉴욕까지 7,136km를 순전히 재미로 달려갔다. 그 일을 추진하기 전 많은 이유들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일단 호주에서 북미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고 2달 동안 하던 일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소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큰 문제였다.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고 그의 나이가 53세라는 사실도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콜린은 이렇게 말한다. 완벽한 때란 없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하고 싶다면 시간을 확보해 놓고 일단 해야 한다. 재미있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뚝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피터 마누엘은 나의 모교인 빅터 하버 고등학교의 교장이다. 18살 때 피터는 살아가면서 매년 한 가지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지금 62세인 피터는 목수 일과 도자기 공예를 배웠고 연극과 수채화에 도전한 적도 있으며 독일어와 플라스틱에 대해 공부했고 지금은 벽돌 쌓는 법에 열중하고 있다. 피터는 말한다. 그때 그 결심이
내 인생을 바꿨다. 피아노 치기처럼 어떤 일은 실력이 형편없었지만 재밌게 배웠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완벽한 때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바로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에 좋은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고 결국 더 많이 운동하고 싶어진다는 걸 느낀 적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인생의 한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면 다른 모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집에서 행복하면 직장에서 더 행복해진다. 직장에서 행복하면 집에서 더 행복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삶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먼저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계획을 하나 선택해 시작하라. 저축이나 체중 감량 혹은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일상적인 목표도 좋다. 이 긍정적인 계획을 실천하다 보면 다른 일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부터 시작할 것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당신의 삶 중 어느 한 분야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곧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중요하다. 행복은 매일매일 하는 결심이다. 행복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다. 지금 행복하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